안녕하십니까. 스탠더스 강연을 맡은 화공 플랜트 부문의 이성권입니다. 저는 스탠더스 지원자 중에 유일하게 책임이고요. 내년이면 제가 10년 차에 이르는데요. 소위 꼰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탠더스 강연 공고를 보았을 때 내가 저런 무대에 서는 게 가능할까?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라는 생각이 처음에 앞섰고요. 제가 성격이 얼마나 소심했냐면 학창 시절에 저는 혼자 밥을 못 먹었어요. 원래 소심이들은 끼리끼리 논다고 해서 제 주변의 친구들도 모두 다 소심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혼자 남게 되면 아예 밥을 굶어버리고 그냥 빵이나 이런 걸로 때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심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무대에 자발적으로 지원하게 됐냐? 그것은 바로 네트워킹 활동입니다. 그 첫 번째는 조기 축구 활동입니다. 제가 조기 축구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둘째 규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상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어요. 노화 방지,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아마 마지막으로 축구한 이후에는 이런 활동적인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큰 경각심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장을 나갔죠. 한 50대, 60대 되는 어른분들이 아주 열심히 막 공을 차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저는 근데 축구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거의 한 20분 가까이 혼자 멀리서 어슬렁어슬렁 주변을 배회하다가 어떤 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저 축구 좀 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흔쾌히 저를 축구에 참여시켜 주셨고 그날 바로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을 잡기만 하면은 사방에서 옆으로 차라 앞으로 차라 뒤로 차라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축구를 계속 과연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당시에 육아에 전념하던 시기여서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길게는 한 2시간, 거의 3시간까지 뛰었고요. 12km, 약 12km까지 막 쉬지 않고 막 달렸습니다. 옆에서 막 쉬지 말고 뛰라고 막 잔소리 해대죠. 막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을 획득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부동산에 대한 스터디였습니다. 거기 계신 어떤 제가 친해진 형님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형님이 계신데 그 영향으로 제가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민법, 지금 최근에는 공시법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부동산 공부에 진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나중에 노후 대비라던가 자기 개발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업을 변경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프에 대한 입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구력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분들인데 한번 필드에 나가면은 그 자리에서 필드 레슨을 받게 됩니다. 호철 형님은 저의 드라이버 선생님이시고요. 또 영섭 형님께서는 저의 어프로치 선생님입니다. 제가 필드 레슨에서 드라이버를 맨날 이렇게 우측으로 날아가는 슬라이스를 치다가 한번 지적만 해주면 스트레이트로 막 날아갑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지적 딱 한번 해주면은 바로 그린 앞에 홀 바로 앞에 탁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이런 제가 활동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제가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이 세탁소 사장님께서 다려주셨습니다. 이 세탁소 사장님께서 저에게 열심히 하라며 돈도 받지 않으셨어요. 2벌도 준비했는데 다 그냥 돈도 안 받고 받아주시더라고요. 이 다음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또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로또는 롯데인의 토론이라고 해서 각 계열사, 제가 속한 조는 롯데쇼핑, 롯데렌탈, 롯데정보통신에서 오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라던가 또 새로운 정보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까지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제게 소중한 경험입니다. 예, 이전에는 제가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소비 수업이라는 독서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례를 들어 드릴게요. 유행이란 단어는 한자어인데 흐를 유자에 단일 행으로 해서 흐름이 다닌다? 그냥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들과 차별화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모순되는 욕망이 만나는 접합점에 유행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마다 개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 단어에 대한 사고와 고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제가 네트워킹 중요성에 관한 흥미로운 글을 본 게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내용은 조선시대 네트워킹 환경과 서구사회 네트워킹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조선시대 네트워킹 환경부터 보시죠. 보시다시피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습니다. 사랑채에는 손님이 거주하는데요. 즉, 주인인 내가 알고 싶은 정보, 알고 싶은 지식을 선별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손님은 대문을 통해서 필터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서구 사회의 네트워킹 환경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서구 사회는 광장 문화라던가 노천 카페라는 이런 환경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 그리고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까지도 내가 새로운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네트워킹 환경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당시 나라의 정책 그리고 문명의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트워킹 환경이 조성이 잘 되어 있으신가요? 회사, 집,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사람과의 만남으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인지하건 인지 못하건 우리의 사고는 굳어지고 나의 말과 행동 모두 경직되고 말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버리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소위 꼰대가 되고 말겠죠. 결국에는 폐쇄적인 개인들이 모여 폐쇄적인 집단이 형성될 것이며 그 집단은 결국 갇혀버린 사고 안에서 클로즈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움과 소통하고 새로움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이자 저 스스로에게 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한마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축구에 좀 껴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적극적인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까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보이십니까? 유연한 조직 문화는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세대 간 갈등은 역사적으로 늘 공존하여 왔다고 하죠. 2000년 전 공자도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입구에도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한 지적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주 급속도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MZ 노조를 봐도 그렇고 현대 사회적 분위기는 MZ 세대에 이어서 등장하는 알파 세대와 같은 젊은 층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사회와 이 시대는 바로 이 젊은 세대 편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문화를 주도하는 환경이 형성되어서 활력이 넘치는 액티비티한 기업 문화로 나아가고 또 그러한 우수한 젊은 친구들이 먼저 찾는 회사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연한 조직 문화를 위한 네트워킹이 필수라고 하는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가요? 그래서 사내적으로 지금과 같은 스탠더스 강연, 주니어 보드처럼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이 많아진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 시간에 이러한 활동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회의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사실 눈치가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주변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 친구 일이 없나? 또는 저 친구 일 좀 더 줘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들이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연을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상상 속에서는 김미경, 김창욱과 같은 사람들처럼 재밌고 유쾌하게 하고 싶었는데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스탠더스 강연이 부디 일회성이 아닌 참여를 망설인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생기길 기대해 봅니다. 무대를 만들어준 홍보 부분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지원해준 제가 속한 팀 동료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